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통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조선으로부터 비롯된 이 지금 조선 시대까지 오다 보면은 이제 양반과 쌍놈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또 대두되고 문관과 무관이 이렇게 많이 나눠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 성씨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냐면은 글자 자체에서 얘기하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 그 계집여자가 저기 붙어 있죠. 그 날생자가 붙어 있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성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모계 사이가 중심이었단 말이죠. 모든 근본 자체가 모계 사이로 이루어져 오다가 나중에 이게 그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이렇게 축적되면서 이제 그 남성권이 이렇게 회복되면서 이게 그 시라는 개념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통 성씨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성씨가 생김으로 해서, 그러면 성씨가 어떻게 생겼느냐, 옛날 그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중국 역사에서 그 태어복희가 이제 풍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풍씨여서 그것이 사람의 체상으로만 나와서 이제 풍채 좋다, 풍신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치상의 층으로만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농씨가 이제 강씨로 와서 강씨에서부터 우리가 성의 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부족 사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보면 이 땅이라는 것이 경계가 있다는 거죠. 경계가. 시족이 성립되고 그러면서 불악과 불악 간에 이제 이렇게 성립됐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뭐 재난이 온다든지 어떤 풍수의 이런 상황으로서 한쪽에는 비가 충족하게 내리고 먹을 것이 있는 데 반해서 또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이권 다툼이 생기게 됐던 거죠. 이권 다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또는 추장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요 불악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의 여기는 쉽게 해서 어떤 성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풍시다 또는 강시다 뭐 이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자연에서 이렇게 따다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그 지명에서 유래된 경우도 있었고, 또는 그 신라 시대 같은 경우만 오면서, 또는 그 성씨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임금한테 공적을 많이 세운다든지 이름으로 해서 성씨를 하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시대에 오면서 그 중국의 성씨가 우리나라 많이 유입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씨가 남발이 많이 됐어요. 실제는. 그래서 하나의 똑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의 공적을 세워서 이렇게 했을 때 임금이 그 성씨를 하사하면서 뭐를 주냐면, 그래서 그 봉토, 이제 토지 같은 거를 일으켜줘서 하나의 불악 그 희족을 형성하게끔 이렇게 해서 그게 성씨가 이제 많이 유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 그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게 성씨로 따지면 그래도 이름이 있고 뭐 한국 따지면 한 500개 성씨가 돼요. 그런데 이게 그 나머지 뭐
자지자란 것까지 더니 어마어마한 성씨예요, 이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본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이씨라도 또는 같은 김씨라도 본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갈리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나중에 오다 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건데 파가 갈리고 본이 이제 갈리다 보니까 상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어떤 이타적이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태도를 형성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성씨가 많이 전락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 성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또 여기 단군이라고 하는 이 민족 단군이라고 하는 조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또 그럼 각 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양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족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의 맞닿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의 단일체에서 이렇게 분파를 연결해서 오늘날 지구에서도 서양과 동양 또 동양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 또는 일본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지. 모든 것이 왜 이런 현상인지는 이건 인구 증가에서 온다는 거지. 인구가 증가됨으로 따라서 어떤 문제면 또 관리하기 위한 어떤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성씨를 또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없는 성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가 인간이 출현하고 나서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는 성씨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씨라는 거는. 근데 인간만이 성씨라는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편견점은 많죠.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복잡한 세상이 됐던 것은 시대적으로 이 우주 역사가 이 화토의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열매 맺는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씨를 분파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계속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죠. 이게 그러면은 후천에는 과연 이 많은 성씨들이 그대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후천에는 어떤 성씨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 보면은 서로가 잘났다고 떠들어요. 이렇게 각자가. 근데 이 지금 본관이라든지 파가 있잖아요. 무슨 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성씨들이 통일이 돼버려요. 하나로. 쉽게 얘기하자면 김씨면 김씨에서 김씨로서 그냥 하나로 통합돼 버려요. 거기에 무슨 김씨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폐단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의 신명기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조상들끼리도 파벌을 형성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오면서 우리가 남인북인 노론소론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특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은 목체가 되기 때문에 수없이 분파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선천 자체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성씨가 출현한 건데, 그래서 후천에는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박씨면 박씨, 이렇게 하나로 그냥 다 통합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류가 나타날, 분류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선영신들도 지금은 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밀양박씨에서도 또 이제 다른 계통 있잖아요. 또 다른 박씨들. 이렇게 선영신들이 각각 존재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전부 다 선영신들 자체도 통합시켜버려요. 이게. 왜 그러면 이 문제가 선천에서는 굉장히 많은 폐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로 통합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그때 이제 일본 놈들이 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우리 징용으로 끌려갔던 세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세대들이 지금 지금 저 소련 이쪽으로도 많이 가 있고, 그때 강제 이주, 이제 소련에서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 있고, 사할린 쪽에도 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고, 또 중국에도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성씨 자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그 본을 쉽게 해서 지금은 그 시대가,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 약 4세대, 빠르게는 5세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문화에 동화돼 버렸어요, 지금 문제는.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은 맨 먼저 갔던 1세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다 있지만 2세대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직도 지금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후천이 된다 했을 때, 그런 경우는 같이 그 성씨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요. 근데 지금 4세대, 5세대는 그게 어중간이 돼버렸어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 말을, 국산 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러다 보니까 소련 말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는 다시 그쪽 성씨로 이렇게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쪽 성씨로.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서양에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서양에는 우리나라 동양권에는 대부분이 이 선영신들이 개인약 보통 9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태워서 내려오는데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많은 부분에서. 근데 특히 서양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서양은 어떤 문제냐면, 서양은 성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물론 일부는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서양은 어떻게 되냐면, 관리하는 격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그 미국 전체를 담당하는 선영신이 그게 한 그룹이에요. 하나. 또 영국 같은 데도 영국도 하나.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쉽게 해서 그 전체를 총괄하는, 그 성씨를 총괄하는 선영신들이 이렇게 9명씩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쪽 남아메리카 쪽에는 뭐 페루라든지 뭐 에콰도르라든지 이런 쪽에 많잖아요. 여러 갈래 부족들이. 근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통합돼서 이렇게 하나로 운영시켜주고 있어요. 이게. 근데 서양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서양은 그러면서 서양신들을 충고하라는 그 대빵이 하나 있어요. 대빵 팀이 쉽게 해서. 근데 동양은 이게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바람에 이게 서양신들이 서로를 인정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각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전주이시면 전주이시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서양신들이 각각 여기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서로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 성씨가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많은 폐단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후천에는 성씨면 김씨로 그냥 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아주 전혀 김씨하고 전혀 틀린 경우는 따로 성씨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계에서 나온 이런 성씨들은 그쪽으로 하나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본관을 따지지 않고 하나의 성씨로서 그냥 체계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후천은. 그래서 이 성씨 제도가 오는 뿔단이 그래서 선천에서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양반과 쌍놈을 구별하고 위아래를 구별하는 이런 폐단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씨 제도 때문에. 물론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후천에는 이러한 성씨 제도는 완벽히 개혁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상을 뭐 섬겨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차피 우리 조상이었던 사람은 또 내려오면 또 밑에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역시 언젠가는 위에서 있다가 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또 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의식수준 자체도 옛날에 우리 선대들이 얘기했던 그 의식수준하고 지금 의식수준하고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수준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후천에는 성씨로 인한 어떤 양반과 쌍놈 계급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성씨라고 해서 그 집안에 똑똑한 사람만 태어나고 뭐 부족한 사람 때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고르게 다 이것을 평준화시키고 한다는 거죠.